시민프레스와 매일타임즈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타임즈와 시민프레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2대 총선 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 분석과 전국 분석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서 내년 총선 전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총선 전국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공천을 통과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비 후보자 초청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윤용근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 정말 바닥에 던져진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정말 어디 가도 뭐 이렇게 막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명함 주면 그냥 지나가시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뒤에 보이는 곳이 국회의사당입니다. 네, 22대 총선에 4월 10일에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로 입성하시기를 저희도 기원해 드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22대 총선에 대한 전국 예측을 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양당 체제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에서 이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해서 다당 체제로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 그 와중에 100일도 안 남았는데 출마 예정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과연 다당으로 갈 것인지 양당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윤용근 예비 후보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또 다양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를 위해서 또 각자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또 각 의견들을 국민들에게 또 전파한다면 이번에 또 다양한 정치 의견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치에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신 건데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쌓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지금은 세상이 놀랍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기술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원이 바뀌었고요. 세대 교체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막말 정치, 또 운동권 정치 이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로 바꾸고 또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원부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바뀌고 있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러한 때 새로운 인재를 키워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 중원구가 성남의 중심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성남을 바꾸고 우리 중원구를 바꾸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입성하시면 하셔야 할 일이고 그러기 전에 우선 관문이 있잖아요.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거기에 일찍이 한 10여 개월 전서부터 와서 좀 텃밭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지역 정치인들도 출사표를 던지고 그래서 다 같이 지역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총선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만만치 않은 그 과정을 참 어떻게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1대 국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21대 국회는 그 구조적, 지형적 비대칭 문제 때문에 국회 입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부 조직법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겨대 입법 권력의 횡포 그리고 불공정한 기득권 지키기가 작동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막말 정치, 역사적 소명을 다한 운동권 정치, 또 국회의원이 밥벌이의 수단이 된 생계형 정치, 저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정치인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제 눈높이를 꾸준히 끌어올려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현명하신 우리 중원구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바꾸겠다. 무슨 초선 의원이 그만한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겠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다른 것은 다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틀린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지금까지 보면 다른 것과 이 틀린 것을 구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서 설득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면 저는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제가 현실 정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이해 갈등이 심각하고 또 불신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장에서 그 틈을 메꿔주고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것이 정치라면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정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해관계 갈등 현장에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는 조정 중재 전문가로 지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면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여야를 넘어서 만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중원 지역은 지금 뭐 쭉 다녀보셔서 알지만 특수한 지역이에요. 조금은 근래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지금 이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야권이 우세한 그런 지역이었고 이대 총선 전망은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현안이 있어요. 근데 중동도 재개발을 됐고 지금 이제 상가지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거는 지역 여건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구동성으로 주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세 가지를 바꿔야 할 지역 현안이 있다 그러면 뭐를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중원구는 성남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중원구의 상황을 보면 판교 신도시와 미래 신도시 사이에 끼어서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우리 중원구가 성남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중원구를 쭉 돌아봤을 때 정말 어느 지역도 갖지 못한 세 가지 특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원구는요
대한민국 1호 산업단지인 성남산업단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재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산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고 또 다녀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형 공장은 너무 삭막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고요.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걸어다닐 만한 공원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이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지금 다녀왔는데요. 사장님이 지금 판교 신도시로 회사를 이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보니까 교통 인프라입니다. 지금 그 첨단 산업 도시 그리고 또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IT 기업들은 사실 저녁이 늦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 노선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례 신사선을 우리 산단까지 끌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원합니다. 먼 얘기고요. 그러면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자율주행 버스를 투입해서 늦게 끝나더라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산책할 수 있고 또 그런 또 스마트 산업단지로 여기는 재지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스마트 산업단지로 재지정을 받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 유치하면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 환경을 좀만 조성을 해주면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으로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 중원이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산업단지를 새롭게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서민 경제 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을 그동안 계속 변호를 해왔고요. 또 중소기업을 도왔고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공제회 경영 지원이기도 하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오랫동안 15년 정도를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중원구가 또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 분포들을 보면 학력, 아동기, 청소년, 중년, 장년, 노년층까지 인구 분포도가 아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역동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거주를 하려면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이 새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누락된 지역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 이거를 먼저 적용을 할 것이고요. 동시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분양 선택형 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주택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또 종상향을 통해서 상가와 공급 물량을 확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개발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생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중원구가 성남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의 중심은 어디든지 뻗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판교로도 나갈 수 있고 위례도도 나갈 수 있고 서울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요, 주차난 문제도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계속 아파트는 공급이 될 것이고요.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판교 신도시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중원구만의 기능과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교통체증 문제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그래야 우리 성남이 발전하고 우리 중원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면 그렇습니다.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산단,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산단, 그 다음에 산단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그 다음에 교통 문제까지 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민주당 후보와 결전을 벌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또 저격수로 활동하고 현근택,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인 윤영찬 의원,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우시면 상대하기 쉬운 후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참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좋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과 같이 제가 만약에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오히려 영광이고요. 다만 저는 우리 지역, 우리 중원구에 지금 필요한 인재가 누굴까? 정말 똑똑한 AI 같은 인재일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주저함 없이 우리가 변화를 일궈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민경제 전문가, 정말 국민의 손을 잡고 우리 중원 구민의 손을 잡고 중원 구민의 눈높이에 올라가서 국민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따뜻한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저 윤용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중원 구민들이 왜 윤용근 예비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 매주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시장도 돌아보고요, 또 상가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민들도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한결같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 뭐였냐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를 좀 해달라. 싸우는 정치, 막말 정치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제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막말 정치, 운동권 정치 이거 끝내고 책임지는 정치, 용기 있는 정치,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원 구민들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원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저를 선택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더 가서 듣고 또 손 잡고 그렇게 함께 나가겠습니다. 중원 구민의 따뜻한 환영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성남 중원의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 윤용근 예비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매일타임즈 시민프레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중인 구민들의 후보자 선택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윤용근 예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